네, 목소리가 사실 그 사람의 감정도 드러나거든요. 전 어때요? 착하신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자고 일어나서 안 벗으니까 다시 자면 보이지 않을까? 제가 된 이유? 잘해서가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BS 장애인 앵커이자 우령우 유디오 채널 유튜버인 호우령님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소개해주신 것처럼 KBS에서 앵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12시 뉴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제 채널에 먼저 나와주셨는데, 이제 저는 우령의 유디오라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제 밑에는 안내견 하얀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이와 함께 하는 일상을 또 공유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뉴스 아니면 유튜브 촬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하얀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하지? 지금 너무 잘 있습니다, 영정이. 제가 오늘 사실 우령 씨를 모신 이유는 제가 안과 전문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 진단서도 작성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불편함이 뭔지 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계기로 만들게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령 씨는 처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분은 아니셨어요. 어쩌다가 시각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14살 때 갑자기 시각장애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비시각장애인, 정말 시력이 좋았죠. 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오른쪽 눈은 정말 어렸을 때 안 보이게 됐고, 지금처럼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게 14살 때였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잘 안 믿으시는데 자고 일어나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의 병이 뭔지 원인이 뭔지 사고도 아니었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짙은 안개 속을 혼자 걷는 것처럼 아무도 뿌옇게 안 보였어요. 네.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저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네. 일단은 시신경염 쪽에 염증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그러면 시신경염 의중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제가 확정된 게 없는데, 뭐 처음에는 다발성경화증 같다, 증상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시신경염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정도여서 확실히 제 눈이 나빠진 원인은 못 찾고 있긴 합니다. 14살 때부터 네네.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을 텐데 그 절망감이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눈이 하룻밤 사이에 안 보였으니까 막 괴롭고 절망적이고 막 무서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사실 무서움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가 익숙치 않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안 보였으니까 다시 자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 보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앵커까지 되셨네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지금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앵커가 된 거는 거의 KBS에서 몇 번째시죠? 지금 7기까지 장애 앵커가 하셨고, 제가 지금 7기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6분이 계시는데, 1기 첫 번째가 이제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 앵커님이시라고, 이제 그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체장애를 가지신 앵커분들 쭉쭉쭉 하시다가 제가 두 번째로 시각장애 여자 앵커는 선발이 됐습니다. KBS에서 선발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모든 장애 유형을 가지신 장애인분들이 선발 대상이 되시고요. 제가 된 이유? 잘해서가 아닐까? 다른 비장애인 기자님, 아나운서님이 계시고, 장애 앵커 선배분들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라 저의 직속 선배는 안 계세요. 정말요? 밖에서 따로 만나고 있어요. 왜 2년마다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우령 씨 나오기 전에 영상을 대부분 봤거든요. 근데 막 점자로 읽으면서 기사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익숙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이 대부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장애인 직장에서 불편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첫 사회생활이거든요, KBS가. 예, 부럽다. 이제 모든 첫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같이 겹쳤고, 저도 정말 시각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사를 정말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앞에 계셔도 기둥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 말 안 하시면 계셨나? 이럴 거란 말이죠. 이분이 누군지 아는 게 처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비장애인 동료분들께서도 사실 장애 동료가 처음일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령 씨 안녕하세요, 저 조성원입니다, 이 한마디가
성원쌤이시구나. 이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인사하는 거 저는 목소리 하나만 내주셔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하는 복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우령 씨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께 제공하는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뭐가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을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제가 이런 장애 관련해서 저도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죠.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고리를 찾으려고 좀 학생 때부터 노력했던 것도 있고, 대학생 때도 장애인권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에도 가서 외국의 장애 현황은 어떤지 같은 걸 좀 조사도 하고 그랬을 때 인식적인 부분에서 또 대한민국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시설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은 또 개선될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너는 그냥 장애 이해도가 높은 사회복지학과를 가라,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갔을 때는 미술관에서 직접 장애인분들을 위한 접근성 이런 거를 시각장애 분들이 해주시고,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고 카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곳에나 장애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게 외국에서 많이 보고 왔고, 한국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이 확실히 이제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하지 않다. 맞아요. 그게 포인트겠네요. 네. 지하철 탈 때 이제 점자로 뭐 위치 같은 거를 네. 확인을 해서 어디에 서 있을지 보시는데 그게 설치가 다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된 데가 많죠.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이 왜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스크린 도어에 이런 점자가 다른 방면으로 써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지하철 안에 탔을 때도 이제 저희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여기가 무슨 역입니다 이런 것도 안 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이제 하얀이 안내견과 다니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 이용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사용 중지 이런 거 볼 때마다 와, 그럼 우린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가, 맞아. 이런 네. 곤란한 상황들에 처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안 보여서 생겼던 웃지 못할 이야기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오른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이제 왼쪽 눈 시력이 살짝 뭔가 형태가 있다라는 느낌 정도로 보이고, 글자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아요. 가끔씩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뭐 모르는 사람이랑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밥을 먹다가 휙 하고 그 물건을 가지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커피가 주면서 나오면 가지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혼자 공중에 대고 이렇게 야 어쩌어 저쩌어 말할 때가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구 오면 말하고 가야지. 이건 우픈 게 아니라 아이고. 너무 슬프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그럴 때가 우픈.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들도 하나 배워갔어, 다음에 말할게 이러면서 이제 가죠. 우리가 그럼 우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의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굉장히 무례하고 무지한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하자 그런 아. 차원에서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장애인 이꼴 불상, 동정과 연민 이 프레임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돈을 주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사실 정말 뭐 마음이 따뜻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 동정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등한 시선으로 봐달라.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면 그건 불쾌한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모르는 그 첫 만남에 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가가야 된다. 둘 다. 둘 다. 네, 일방향적보다는 저도 다가가고 또 다가와 주시면 이제 그에 맞춰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어떤 도움이 가장 받았을 때 감사했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행동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걸 가장 고민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기보다는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이 한마디가 정말 감사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또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아 괜찮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안내해드려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팔짱 끼거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내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팔꿈치를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제가 반보 뒤에서 잡습니다. 이 팔꿈치 보행이 제일 안정감 있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저도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을 잡아드려야 되나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다. 팔꿈치가 안내를 해드리는 사람도 가장 안정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하연이 언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미안 이름 불러서 깼어 미안해. 2020년도 때 이제 하연이가 3살 때 처음 음. 만나서 지금은 4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안내견이 너무 이쁘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길에 가다가 만질 때도 있고 네. 말 걸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안내견 친구들 에티켓 중에 4가지가 딱 있습니다. 만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먹을 거 주시지 말고, 사진 찍지 말기 이렇게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왜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 친구들이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보행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만지거나 하얀아 그렇게 부르시거나 먹을 거를 주면 사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보행에 있어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진 왜 찍으면 안 돼요? 너무 귀여운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내견이 정말 저의 신체 일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진을 촬영하는 거 그런 게 안 되는 일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은 시각장애인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가족 사진을 마음대로 찍는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횡단보도 같은데 건너면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차가 오는데 하얀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사실 횡단보도는 늘 아찔한 장소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게 음향신호기가 요즘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 잘 돼 있어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알 수 있는데 설치가 안 됐거나 관리가 안 돼서 고장나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안내견이 그러면 신호등 건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얀이는 그냥 횡단보도 위치가 대략 여긴 것 같다 라고 찾아주고 불이 바뀌었는지는 정말 제가 알아야 되는 거여서 그 음향신호기의 역할이 크죠.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가 무단횡단일 수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도 제가 너무 놀란 게 사실 이제 하연이가 이게 녹색불인지 알고서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네요. 빨리 진짜 모든 그 신호등마다 그 무조건 설치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취미생활이 제한이 많잖아요.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취미생활이 사실 음악 쪽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악기하고 뭐 연극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커피 마시러 와요 이런 걸 좀 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서 걸림돌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안전하게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 연극 같은 거 뭐 공연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로 하시는데 또 저는 안내견과 다니다 보니까 안내견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럼 공연 입장에서 모르는 경우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를 제일 해보고 싶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가 좀 로망? 그건 저도요.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외국 나가기도 너무 무섭고 그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안 가봤어요 아직까지. 어딜 제일 가고 싶어요? 뭐 국내 포함해서. 제가 좀 유럽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유럽 쪽을 또 놀러 가고 싶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사람은 첫인상이 보는 걸로 결정이 네. 되고 그리고 목소리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시각적인 거 외에는 결국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이런 차분한 말투, 목소리 톤 같은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우령 씨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목소리가 사실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전 어때요? 착하신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사실 그 사람의 감정도 드러나거든요. 저도 주변 분들의 감정이 피곤하신가 힘드신가 이런 것도 목소리에서 좀 티가 나는 것 같고 그 목소리에 온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따뜻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고 되게 시크하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막 확대해서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볼 수도 약간 얼굴 궁금하긴 하거든요. 또 네. 시각장애인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이 작다고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얼굴이 좀 얼굴 진짜 요만해요. 예, 지금 급 생각난 건데 사실 컴퓨터 뭐 사진 아니면 핸드폰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조금 설명해주는 앱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저부터 우선 설명을 하자면 저는 평범한 얼굴 크기에 동양인 치고 좀 검해요. 눈은 좋게 말하면 강아지 눈 네. 찾았고요. 키는 작아요.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잘생긴 편이라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나올 테니까 그런 편은 아니고요. 열심히 자기 관리하는 편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거 앱 개발하면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자, 이제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로 내 인생에 가장 고마웠던 은인.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가 왔을 때 장애에 대해서도 몰랐고 내가 장애인이 됐다라는 사실에 어쩌면 좀 꼬리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령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꼬리표를 달고 살지 마라라고 해줬던 게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아나운서를 거의 중학교 때부터 꿈꿨는데 이제 그럴 때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 이 질문에 있어서 또 주변 선생님들께서 우령이 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기회를 잡아서 전 저만의 행운으로 만들자라고 저의 좌우명이 하고 싶은 거는 하자가 있고 일단 부딪혀보고 후회는 그때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멋있는 마인드예요.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였고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너무 멋지게 해내고 계신 분으로서 이제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한마디, 비장애인 분들에게 한마디. 일단은 저와 비슷한 장애, 뭐 시각장애든 또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움츠리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당연히 정말 힘들고 지금도 낯선 환경에 놓이면 내가 보였으면 이 길 그냥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 잃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낯선 거는 늘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낯섦 속에서 내가 익숙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 지금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낯섦이 익숙해질 수 있게 또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또 저희 유디오 채널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너무 좋겠고 좋아요. 그리고 정말 뭐 비장애인 분들 다른 모든 분들께도 저희는 서로 낯설고 어려운 존재는 그게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난 존재가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는 많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신 것처럼 대화하는 시간, 토크하는 게 저는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거니까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 사실 배운 것도 많았고 아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도 안과에 사는데 너무 무지했거든요. 사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의 장애인 분들의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국뽕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만큼 이제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 도와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길 아주 공용방송 같은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